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동풍을 강화시키면서 오늘 밤 늦게부터 광복절인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을 향해 북상하면서 동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남부 동해안으로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북부 동해안과 직접 영향권에 드는 울릉도와 독도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광복절에 일본 규슈 남단에 상륙한 뒤 북쪽을 지나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독도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9도, 영덕 31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면서 높은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의 부지 안전성을 검토할 TF가 처음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했던 수천 톤의 물과 주입공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인데 그대로 두는 것이 도리어 안전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교수 3명 등 17명으로 구성된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가 첫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열발전소 지하에 남아있는 6천 톤의 물과 2개의 주입정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과제인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도 그대로 두고 있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굳이 뽑을 이유가 있겠냐며 부정적인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땅이 반응해서 조금 더 안전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은 지열발전소 주변 17곳에서 관측한 여진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2017년 11월 15일 이후 무려 5,308회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에 단층대가 존재하고 지열발전에 의해 지진이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여진 분포를 보면 이렇게 면상으로 분포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단층이 존재한다는 증거니까 그 두 개가 다 PX2를 단층이 끊고 있다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TF는 추경 10억 원을 확보해 극미소 지진도 탐지할 수 있는 신부 시추공 지진계를 지하 1km에 설치해 지진을 계속 관찰할 계획입니다. 이제 신부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하는 등 이런 관측을 통해서 앞으로 추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사업자 소유인 지열발전 부지를 연구진들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포항시나 정부가 매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와 KT,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흥해 지역 장애인과 노약자 40여 가구에 내진 테이블을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내진 테이블은 평소에는 책상으로 사용하고 지진 발생 시 탁자 아래로 대피할 수 있고 낙하물에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제작됐습니다. 또 포항시는 어린이 지진 방재 안전 홍보대사 20명을 위촉하고 포스텍 나노융합 기술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 문화를 가정과 학교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휴대폰이 통하지 않는 깊은 숲속에 머무르면서 명상과 건강식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센터가 영덕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진 등 각종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울창한 숲속에 단아한 한옥 건물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늘에서 본 한옥의 선과 색은 여백을 살린 한 폭의 동양화입니다.
깊은 숲속이어서 휴대폰과 인터넷은 아예 연결되지 않고 TV도 없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시간. 정적 속에 바람과 매미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몸을 치유하는 식사는 음양오행에 맞춘 자연식 건강식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땅의 기운을 담은 이 음식으로 몸을 운영하는 양약으로 삼겠습니다. 박수. 영덕군이 국비 등 60억 원을 들여 창수면 장육사 뒤편 나홍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에 건립한 인문 힐링센터 여명입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잠시나마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가족들하고 함께 꼭 오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50여 명이 머무를 수 있는 이곳은 15인 이상 단체 신청을 받아 명상 외에도 기체조와 인문학 강연, 숲길 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명상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사업체, 회사 등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덕군은 명상의 치유 효과를 살려 일반인뿐만 아니라 지진 등 재난 피해자와 소방관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제철 공업고등학교는 어제 본관동 개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포철공고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구조물 안전 2등급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7월부터 62억여 원을 들여 개축 공사를 실시해 1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들이 다음 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등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에선 무소속 황병직 도의원이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해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구매가 불가피할 경우 관련 제품에 전범기업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게 골자입니다. 조사 결과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선 해마다 수억 원의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또 카메라용 렌즈, 플래시 악기 등 전체적으로 한 44건 정도를 구입해서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약 한 88건. 조례 제정 움직임은 일본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한 달 만에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선 구매 제한 범위를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일반 입찰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WTO 협정에선 정부 조달 개방 범위를 3억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 만큼 그 미만 금액의 입찰에선 전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전국 17개 강력시도에서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은 1년에 최소한 5천에서 한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은 저는 전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시도 의원들은 광복절에 맞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아직 애매합니다. 일본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외교부가 최근 이런 우려를 서울시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례가 상위 법령이나 조약에 위반되면 정부는 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에 대해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 국립등대박물관은 광복절인 내일부터 항일운동과 등대 역사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며 근현대 등대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 주말에는 선조들에게 보내는 등대 엽서 만들기, 탁상 등대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문을 만들면서 진정인, 일종의 제보자를 밝혔는데 대구인권사무소는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가 지난 9일 A시설에 현장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 이름을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제보자를 찾아내고 회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시민단체는 비판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이 세상에서 국가인권위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구인권사무소는 업무상 실수라고 하면서 조사는 문제없이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정인이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진짜 계속 익명 조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업무상 실수라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과를 드립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문제가 일상화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진정에 대해서 진정의 이름이 이 피해시설, 가해시설의 시설장과 재단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인권사무소는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익명으로 조사 공문을 보낸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실명을 적는 게 관행인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의 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믿을 만한 조사 결과를 내는 것만이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진 해양경찰서 소속 강병민 경장이 최근 중국 청두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경찰 소방관 대회 팔씨름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강 경정은 3년 전 부상의 아픔을 딛고 지난 5월 국내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한 데 이어 이번 세계 경찰 소방관 대회 팔씨름 68kg급에서 오른손과 왼손 종목 모두 우승했습니다. 지역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돕습니다. 영남대와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경일대, 대구한의대는 경산시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참여하는 특별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기술 지원을 하고 경산시는 행정 지원을 합니다. 경북대는 이미 공과대학에 기술 국산화 지원부를 신설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는데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포함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20개가 영향을 받는데 일단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호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 조합은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막는 것은 저도 찬동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조합원의 분담금이 100원 넣으면 200원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많은 타격을 좀 주는 거죠. 이미 조합원 90% 이상이 집을 옮긴 수성구의 다른 재건축 조합은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분양가 일반 대비 많이 낮아지는 부분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마저 밑으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조합원님들이 오히려 분담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지금 다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성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지난해보다 8.5% 오른 2,020만 원입니다. 지난달 기준 청약 경쟁률은 7.45대 1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대구 수성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 지역 20곳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신규 아파트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성구에는 정부 정책 시작 10월 이전에 세계단지 1,2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대학교와 경상북도가 도청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계약학과 석사학위 과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대가 학위과정을 제한했고 경상북도는 수요조사와 강의실 확보, 교육부 심의 절차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도 석사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50대를 겨냥한 투자자문 컨설팅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대구 시민의 투자 자문과 컨설팅 피해 상담은 325건으로 1년 전 133건보다 2배 넘게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 정보 등을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50대 이상 피해자가 64.3%를 차지했습니다. 투자자문 컨설팅 평균 계약 금액은 350만 원 정도로 위약금 과다 청구와 환급 거부, 지연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9.4%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이 든 폐수를 유출했다 지난해 4월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가려집니다. 석포제련소 건립 이래 첫 조업정지 명령이었는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쟁점을 엄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미처리 폐수 70여 톤을 낙동강에 흘려보내고 불소 처리 침전조를 수리하다 폐수 0.5톤을 공장 땅에 유출한 영풍 석포제련소. 당시 경상북도가 내린 행정처분, 조업정지 20일 명령이 타당했는지 가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대구지법에서 있습니다. 핵심은 처분의 근거가 된 물환경 보존법을 둘러싼 법리 다툼입니다. 영풍 측은 경상북도가 폐수 시료 채취를 한 번만 해 복수 채취의 원칙을 위반했다. 경상북도는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을 따랐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업정지 일수 산정도 양측이 팽팽히 대립합니다. 영풍은 물환경보존법 한 개 법에 2개 사항이 적발돼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10일 또는 15일 조업정지가 맞다는 거고 환경부와 경북도는 별도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과징금 대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관심입니다. 물환경보존법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북도는 폐수 유출 사고 당시 영풍의 증거 인멸 정황, 과거 잇단 환경법 위반 사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조업정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인 영풍의 조업정지 취소 청구를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반대로 인용해 경상북도에 새로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명령하는 2가지 경우로 좁혀집니다. 어느 경우든 양쪽 모두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도 환경부 단속에서 위법사항 6건이 발견돼 경상북도로부터 120일 조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 역시 영풍의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선고가 뒤따를 소송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넘었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2% 늘었습니다. 또 1인당 실업급여 평균 지급액도 151만 9천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교육비와 주택비 부담이 큰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대별 평균 대출 금액은 40대가 5,95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체 근로자 평균 대출 금액도 4,07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올랐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와 20대 청년층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을 향해 북상하면서 동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남부 동해안으로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북부 동해안과 직접 영향권에 드는 울릉도와 독도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광복절에 일본 규슈 남단에 상륙한 뒤 북쪽을 지나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독도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9도, 영덕 31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면서 높은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